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 날이죠. 이 세상에서 안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다 중요한 날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의 분위기, 즉 부동산 재테크를 놓고 지금 분위기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이 발의가 됐죠?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보호 3법이란 것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인데요. 기본적인 사안들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당연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려받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입자분들이야 이 법이 시행되면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인데 설마 나한테 피해가 있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사례로 놓고 보면 이제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전세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0년 전세금 상승률은 무려 16.17%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이 1990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면 그 1년 전에, 즉 1989년도의 전세금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무려 23.68%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즉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금이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연도별로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률표를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88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7.34%였다는 거고요. 이 법이 시행되기 바로 1년 전에는 1989년에는 전세 가격이 23.68%나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됐을 때 16.17%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해와 시행된 해, 요 두 해를 합치면 2년 동안 무려 39.85%, 약 40% 가까이나 되는 그러한 전세금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40% 가까운 전세금이 올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숫자와의 싸움이라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전세금으로 산출을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2억 전세라고 가정한다면 40%가 올랐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난 뒤에는 2억 8천이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현재 5억 전세 살고 있다. 그런데 40%가 올랐다고 한다면 2년 뒤에는 7억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야, 전세금이 올라도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평균 잡아서 대략적으로 40% 올랐다는 얘기는 좀 좋은 동네는 전세 금액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2억짜리가 3억 몇천이 되고 5억짜리가 8억 몇천이 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세금이 만만치 않게 올랐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또 그래요. 1990년대 시대상과 현재 2020년하고 뭐 똑같이 일어나겠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 아니 1990년처럼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2년에서 4년, 6년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1년 연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번 올리면 4년, 아니면 6년, 이런 식으로 연장하자는 거죠.
그리고요, 더 무서운 얘기는 일부 국회의원들은요, 현재 2년에서 무한대로 하자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2년 동안 전세 경책했는데 세입자가 살고 싶다면 무한대로 살게 하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무한대로 살아. 집은 내 건데 내가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입자가 계속 산다면 무한 연장 권한을 주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가하겠죠. 물론 뭐 2년 연장해서 무한대까지는 안 하겠죠. 뭐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2년 연장해서 4년이나 6년 정도로 이렇게 기간이 정함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고작 1년에서 1년 더, 즉 2년으로 늘리는 것도 1989년도에 그리고 1990년도에 무려 40%라는 전세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년에서 4년 또한 6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자칫하다가는 무한대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런가요? 여기에다가요, 임대차 보호법 3법이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즉 5% 인상까지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도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이 오로지 집주인이 다 안고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가,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또 아니죠. 2021년도 전세 가격 급등의 징조, 수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월세 거주자들의 전세로 이동. 어떻게 보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월세 가격이 좀 부담이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전세 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 주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해.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받자 이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한 달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요 86조 2,500억이었는데요. 이것은 약 2조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세 수요의 증가, 즉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받을 목적으로 그냥 오래된 아파트나 그냥 지어진 지 뭐 몇 년 된 아파트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저렴하게 아파트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거주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계속 있는 거예요. 전세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의 증가라고도 풀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부동산 규제 정책, 정말 많은 규제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21가지의 정책들이, 규제 정책들이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유세의 증가, 대출 규제 등등등등. 막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차라리 내 집 말하는 것보다 그냥 전세 사는 게 좋겠어. 요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층조차도 전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1년 전세 가격 급등의 징조,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0%의 저금리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얼마 안 돼요. 따라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능하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겠죠. 그러다 보니 전세 공급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또한 실거주 의무 기간의 강화,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팔 때 양도소득세니 뭐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거주의 목적 달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분들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거주의 목적으로 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기간 강화 또한 전세 공급의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또한 내년도 2021년
서울 입주 물량의 감소라는 거예요. 2020년 올해에는 입주 물량이 4만 7천여 가구였다면 내년도 2021년에는 2만 4천여 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즉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의미까지 다 살펴보니까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따져보니까 내년도의 서울 전세 가격, 수도권, 종국 이 전세 가격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예측을 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가능하시다면요. 내 집 마련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아파트 분양받으시든가 아니면 상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든지. 그런데 청약 점수도 안 되고 나는 또 청약 통장도 없다. 그런데 현재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좀 앞당겨 보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 가격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급하지 않는 이상은 당장 집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팔면 안 된다? 그래요. 가능하다면 집은 팔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한 예전 방송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집은 파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고요. 대량 실업 사태가 또 일어나고 코로나19 또 후폭풍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죠. 또한 정부 규제 등등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다만 현재를 놓고 보고 또한 세입자를 위한 이 3법이 통과가 되고 또한 저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인다면 2021년에는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쪽으로 볼 때 전세 가격 폭등의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두려워요. 또 수많은 우리 세입자분들이 집 없는 분들이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정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집값이 거품이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 떨어뜨리는 규제 정책을 계속 해달라. 그리고 또 전세금 대출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집을 사도 은행 이자를 내야 되고 전세를 살아도 은행 이자를 납부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보다는 2021년이 더 심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왠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